페이지 30페이지에 오도권이라고 있습니다. 오도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서클이 지금 2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표는 굉장히 뭐 모든 화성학 책에 좀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이게 가까운 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에 대해서 서로 가까운 조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조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통적인 음들을 많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C 메이저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라고 하는 음이 있잖아요. C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F 메이저에도 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C가 있죠. G 메이저에도 C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C 샵 메이저에는 C가 없습니다. B 샵은 있을 수 있지만 B 샵과 C는 이명동음이지 같은 음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 같은 경우에는 C하고 C 샵 조는 먼 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공유하고 있는 음이 많을수록 가까운 조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가까운 조들끼리는 뭐가 손쉬운가 하면은 전조가 손쉬워요. 이 하나의 조에서 다른 조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손쉽습니다. 가까운 조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C장조부터 해가지고 5도 위에 조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보고도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에서 완전 5도 올라가면 뭐예요? G. 완전 5도 올라가면 D.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레미파솔라 A, E.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되고 여기는 F 샵이 되고 여기는 C 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G 샵이 되는데 물론 이제 G 샵도 쓸 수 있지만은 G 샵 다음에 이제 D 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D 샵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A 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에서도 또 이제 A 샵 이렇게 지금 막 돼야 되니까 이게 사실 이런 조들은 이제 없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플랫조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많이 쓰는 조들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C 샵에서는 이게 또 5도권으로 가게 되면 A 플랫 그 다음에 E 플랫. 그러니까 이게 샵 플랫을 했을 때 샵으로 12개 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플랫으로 12개 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블 샵, 더블 플랫, 조표에 이런 것들이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샵 플랫 7개까지 가능한 이 조들 안에서 움직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 플랫은 다시 B 플랫, 그 다음에 F 다시 C로 돌아오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5도권이에요. 그러면 이 5도권을 가만 보시면 C 입장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있는 애들이 가까운 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C 입장에서 G는 G 메이저는 샵 1개, 조표가 F 메이저는 플랫 1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C 입장에서 플랫 1개, 샵 1개 이렇게 있는 애들이 가까운 애들인 거고 이번에는 G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G 입장에서는 C 그 다음에 5도 위에 D 얘네들이 가까운 조인데 G 입장에서는 샵 1개인데 D는 샵 몇 개예요? 2개. C는 아예 조표가 없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보다 샵이나 플랫이 1개 더 많거나 1개 적거나 이런 조들끼리 서로 가까운 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여기 가보시면 A 마이너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A 마이너. 요거 무슨 조 관계라고 했습니까? 나란한 조. 그죠? 나란한 조고 이 나란한 조끼리도 5도권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네들도 서로 가까운 조의 개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박스 이렇게 쳐놓고 여기 들어갈 조 무슨 조냐? 적으라면 못 적을 리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또 시험 보면 틀릴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선생님께서 안 보고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관계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관계조라는 것은 서로 가까운 조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럼 먼저 여기서 가까운 조라고 1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옛날 책에는 근친조라고도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조라는 거는 약간 조금 이 책만의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딸림조와
버금딸림조라는 개념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책마다 이런 명칭들도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자, 그래서 딸림조, 버금딸림조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모든 책에서 다 씁니다. 자, 딸림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조에서 위로 완전호도 올라간 거. 그러면 버금딸림조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완전호도 내려간 거. 아래로. 또는 위로 완전 사도 관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로 완전사도 올라가나? 그럼 도에서부터 완전사도 도레미 파잖아요. 그럼 도에서부터 완전호도 내려가도 도시 라스도를 파고 어차피 똑같거든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 조들이 가까운 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까운 조는 C장조에 가까운 조는 G장조. 그러니까 G단조는요 하면 걔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C장조, 장조에 가까운 조는 장조, 단조에 가까운 조는 단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그 다음 나란한 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나란한 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입니다. 그럼 장조의 나란한 조는 단조, 단조의 나란한 조는 장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으뜸음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음을 으뜸음으로 쓰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를 으뜸음으로 쓰는 장단조라고 하면 C 메이저와 C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다를까? 조표는 달라집니다. C 메이저는 조표 하나도 안 붙지만 C 마이너는 조 플랫이 3개 붙거든요. 조표는 다르지만 으뜸음이 같은 거.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C 메이저랑 C 샵 마이너가 같은 으뜸음조래요. C랑 C 샵은 완전 다른 거죠. 얘네들이 C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같은 으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도 하시냐면 C 샵 조와 D 플랫 조가 같은 으뜸음조래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뭐라고 해요, 이런 건? 이명 동음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으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자꾸 문제풀이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런 거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왜 안 되냐요. C샵이라는 D 플랫인데. 1월로 다시 갑시다, 선생님. 이제 1월 달에 배운 거 모르시냐면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관계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1차 관계조 이런 말은 굳이 뭐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조의 그 개념들, 요 조의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바꿈, 조옮김에 관해서는 이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 지금 거기 우리 직강 선생님들 중에 프린트 받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 없을 텐데 요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에 요거 빈칸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요게 이론 문제가 똑같이 2024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똑같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것도 틀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심하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용고시 문제가 평상시에는 안 틀릴 것 같은 문제가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면 선생님들이 막 틀리고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긴장도라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문제는 눈 감고도 풀어야 거기 가서 실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쉬워도 이러다가 잘못 쓰고 나오세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용고시 장에서 시험장에서의 그 사연들은 선생님들이 또 카페에 저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거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평상시에 안 하던 실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정말 익숙하게 평상시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연주회 해보셨잖아요. 전부 다 막 그런 연주 막 긴장되는 연주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연주할 때 떨리잖아요. 진짜 실전에서 떨리는데 그거 안 떨리게 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실전에서 떨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습을 해도 어떻습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화음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3화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음의 성립.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성음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3화음입니다. 이제 조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인상주의나 뭐 이런 시대로 가게 되면은 그 3화음이 아니라 4도를 쌓아서 만드는 그런 구성화음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협화가 많이 또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지금 되기도 합니다만은 3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3도씩 쌓아서 음이 3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미 3도 쌓았죠. 그 다음에 미솔 3도 쌓았죠. 도미솔 3화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을 3개를 기반으로 해서 쌓은 화음을 말합니다.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울리는 2개 이상의 음을 말해요. 그러면은 꼭 3개만 울려야 화음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불협화로 2개만 울려도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미솔 이런 게 전부 다 화음인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가면 이렇게 4도씩 쌓아서도 화음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워낙 우리가 이런 불협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화성음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음의 음색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 3화음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3화음이 배음 현상에서 또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16배음은 선생님들 나중에 공부하게 되시면 통론에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도에서부터 이 도까지 안 보고 16도, 도도, 솔도, 미솔, 시플레, 도, 레, 미, 파시에서 쭉 외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X표친 음들이 있어요. 이 배음은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이 도라고 하는 하나의 음을 내기 위해서 얘 하나만 단독으로 이제 음이 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위에는 이 음이 전부 다 울려서 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정말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이게 미처 다 들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이 위로 갈수록 아주 어렴풋하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는 인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도도, 솔도 해서 지금 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잘 들리거든요. 이 배음이. 배음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뭐 피아노 쳐보면서?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배음 중에서 이제 도, 이게 가까운 음들, 맨 아래 음에서 가까운 음들부터 잘 들리는데요. 사실 이 도랑 도는 이 아래 도랑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되고 얘가 제일 잘 인식이 되거든요. 이 피치의 음을 샌디 피아노에서 꽝 치고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빠 하고 소리 쫙 떠올라서 이렇게 귀에 들려요. 그거를 한번 체험하시면 아 이런 게 배음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부터는 잘 안 들립니다. 얘부터는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전자악기로는 안 들려요. 얘네들은 전자적으로 음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치고 들으려고 해도 그 선생님 귀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나 이런 정말 어쿠스틱한 악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3화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보실 내용은 이 배음이 지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음을 보시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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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C가 제일 많이 나오죠. C. C를 배음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솔, 솔, 그 다음에 솔. 솔이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음은 미, 미. 얘가 이제 지금 2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제일 많이 나오는 3개의 음을 합쳐보니 도미솔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3화음이 유래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제일 강력한 음이겠죠. 나머지 이제 어렴풋하게 들리는 음들은 그래서 이 배음열 X친 음들은요. 통론책마다 이 음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어요. C 플랫으로 그려진 데도 있고 C 내추럴로 그려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책이 틀렸다기보다는 이 음들은 굉장히 좀 미분음적입니다. 그 C 플랫도 아닌 것이 C 내추럴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런 음들이어서 그래서 우리 귀에 잘 인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금 애매한 음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명확한 음들 중에서
많이 울리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도미솔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솔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귀에 많이 혀파로 들리는 그런 의미구나. 이런 데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화음을 구성한 것이 3화음이 되는데요. 자, 그럼 3도씩 계속 쌓아 올리면은 나중에 이런 화음도 있습니다. 이런 화음 몇 도 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미솔 3화음에다가 여기가 9도 더 쌓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11도 더 쌓아서 이것은 11화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11화음, 9화음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주의나 이런 작곡가들의 시대에는 또 이제 애용되었던 그런 화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실 18세기 화성학에서는 9화음까지만 보통 최대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화성음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화음의 구성, 우리가 이름부터 아셔야 되겠죠? 트라이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3화음은 그래서 어떤 음을 우리가 스케일에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를 가장 아래 음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3도씩 쌓아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음, 으뜸음에다가 3도씩 쌓게 되면은 도미솔 쌓을 수가 있겠죠.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을 뭐라고 하고 근음 또는 뭐 미듬이라고도 해요. 루트, 뿌리가 되는 음이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세 번째 음을 3음, third라고 해서 여기서 서술을 씁니다. 이 third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항상 이제 화성학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 베이스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몇 도 위? 3도 위라는 뜻으로 베이스 도에서부터 도레미 세 번째 음이다. third. 그 다음에 솔은 5도 위. 그래서 도레미파솔 해서 다섯 번째 음이다. fifth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음, 3음, 5음의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화음이 항상 그렇다면 근음이 베이스에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작곡가들은 여러 가지 음악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음이 꼭 베이스에 위치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근음이 베이스에 있으면 굉장히 그 화음이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데요. 3음이나 5음을 베이스에 주었을 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또 주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애용합니다. 그래서 근음이 베이스에 올 때도 있고 3음이 베이스에 올 때도 있고 5음이 베이스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에 3음이 온다고 해서 그걸 근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근음, 3음, 5음의 명칭은 그냥 그대로 항상 붙어 있어요. 자리를 바꿔도 바꾸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뭐 김아무개, 유아무개, 이아무개 했는데 자리를 바꿨다고 이름이 너는 첫 번째니까 항상 김아무개 이거 아닌 거잖아요. 이름 그대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음이 제일 중요한 음이에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음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근음 다음에 중요한 음은 3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음이 플랫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추럴이 되느냐 샵이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화음의 성질이 바뀌어요. 아까 우리가 음정의 성질 이야기했듯이 화음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음은 이제 뭔가 추가해줘서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음하고 3음만 있어도 화음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만 있어요, 만약에. 그럼 그 몇 도 화음으로 우리가 인식할 것이냐? C 메이저에서 1도 화음 이렇게 그냥 인식할 거예요. 솔이 없어도. 솔까지 있으면 그냥 땡큐. 더 화음이 또 풍성해졌네. 이런 느낌이지. 도미만 있어도 무방하다.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음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MBTI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 이런 거 그것처럼 그 화음도 이 화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그런 톤 컬러에 따라서 성질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먼저 장사마음은 보세요. 도에서부터 미까지가 장삼도. 근음부터 삼음까지가 여기가 근음, 삼음, 오음이잖아요. 근데 그 삼음부터 오음까지는 또 뭐가 돼요? 단삼도 이렇게 되고 근음부터 오음까지가 완전 오도 간격으로 배치가 된다면 장삼화음이 됩니다. 도미솔. 자, 그럼 단삼화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솔, 시, 플랫, 레 해가지고 여기서 근음부터 삼음까지가 뭐예요? 반대로 단삼도.
그 다음에 3음부터 5음까지가 장삼도. 아까 장사마음에서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음부터 5음까지는 완전 5도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사마음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하는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사마음은 근음부터 3음, 3음부터 5음까지가 장삼도고, 근음부터 5음까지가 증오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증사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마음은 단삼, 감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사마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를 분석할 때 증사마음과 감사마음에는 플러스 동그라미를 해서 화음기호를 구분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은 C장조에, 그러니까 C를 믿음으로, 똑같이 C를 믿음으로 했을 때 장단증감 화음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자, 보세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장사마음, 그 다음에 단사마음, 증사마음은, 그 다음에 감사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씩 다르고, 장사마음과 단사마음은 협화음으로 취급됩니다. 잘 어울리는. 그래서 얘는 장사마음은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C장조에서 보시면 1도, 4도, 5도 얘네들이 다 장사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단조는 우리가 좀 슬픈 느낌이에요,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단조에서는 1도 화음 자체가 단사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4도 화음도 단사마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사마음은 살짝의 뭐 어두운 느낌을 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뭐 단사마음을 듣고 또 나는 하나도 안 어두운데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마음과 증사마음은 불협화음입니다. 뭔가 좀 깨지는 느낌이 들죠? 얘네들은 다 증사마음이고요. 증사마음이고, 감사마음은 조금 부드러운 불협화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감사마음을 또 우리가 많이 쓰죠. 7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 이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되든가? 네. 그래서 이거 F 마이너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감7도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성을 모호하게 만들고자 하는 장치거든요. 그 베토벤이 낭만과 고전을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낭만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을 좀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좀 모호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형태. 1도 처음 음악 시작할 때 1도로 시작을 하지 않고 7도로 시작하는 뭐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증사마음, 감사마음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낭만 시대 가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고전 시대에도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지만은 낭만 시대 가면 더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C장조와 A단조에서 각각 선생님들이 이제 화음을, 사마음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자, 먼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3도씩 화음을 쌓아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쌓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단조도 라시도레, 여기 아래 라시도레미 파, 솔샵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화음을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도, 2도, 3도, 4도 했을 때 그 화음 도수를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분석할 때 쓰게 되실 겁니다. 그때 장사마음은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대문자로 쓸 때 4도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이걸 몇 번씩 이렇게 막 쓰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 이렇게. 5도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단사마음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쓰거든요. 단사마음 소문자로. 이게 단사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장이고 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도 같은 경우에는 7도를 시에다가 사마음을 쌓아보면은 시에서부터 레까지가 단삼도, 레에서부터 파까지가 또 단삼도가 돼요. 그럼 단단이면 뭘까? 감사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감이 되고요. 감에는 반드시 뭘 붙여주신다? 동그라미를 요 위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감사마음이 됐을 때는 동그라미를 꼭 붙여주시라. 되시겠죠? 이거 안 붙이면 틀립니다. 화음표 잘못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1도 화음이 단사마음이에요. 자, 1도 화음이 단사마음이고 그 다음에 4도 화음이 단사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에서는 장사마음이 5도, 6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6도가 장사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마음이 있는데 감사마음은 7도하고 2도도 감사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단단으로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에서는 메이저에서 나오지 않는 화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증사마음입니다. 그래서 증사마음에는 플러스 표시 꼭 해주시는 거. 자,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는 선생님들 음계가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가락단음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가락단음계를 적용했을 때 화음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 시, 도, 레, 미 지금 이거는 솔샵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들 뭘 적용한 거냐면은 화성단음계를 적용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화성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화성단음계거든요. 단음계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자연단음계를 적용해 볼까요? 자연단음계를 적용하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이 내추럴 되잖아요. 솔이 내추럴 되면은 또 어떤 음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증사마음에도 이게 도, 미 모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추럴 되는 음계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연단음계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솔이 내추럴로 되어 있는 화음도 출현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플러스 안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솔을 대문자로만 써줍니다. 그래서 3도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증화음은 이게 솔 샵이 붙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이너의 3도는 이렇게 장사마음으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이너의 3도는. 그래서 솔을 대문자로 우선 그러니까 3도를 대문자로 해놓고 이게 증이 됐을 때는 플러스 붙여주고 증이 아니라 장사마음이 됐을 때는 그냥 그 3도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대문자.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 이미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미솔시 해가지고 솔이 내추럴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거일 때? 자연단음계일 때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또 단사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거는 장사마음이란 대문자 표시가 되어서 이 5도를 단사마음 즉 소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위에 막지 말고 V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음도 이거는 5도는 사실 얘가 훨씬 많이 쓰이기는 해요. 미솔샵 C가 훨씬 많이 쓰이긴 하지만 가끔 미솔 C 이런 내추럴 그 자연단음계에서 유래된 5도도 가끔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화음이 쓰일 수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들 가락단음계에서 보시면은 라, 시, 도, 레, 미, 파, 솔샵 하게 되면 파, 솔샵 사이가 증이도가 되니까 어떻게 해줘요? 파에 샵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번째 음에 샵 해주는 파샵, 라, 도라고 하는 화음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화음인가요? 성질. 감사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감이 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면은 6도를 소문자로 써주고 동그라미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6도를 소문자로 써주고 위에 동그라미.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화음 은근히 쓰입니다. 은근히 쓰여요. 그 다음에 7도 같은 경우에 솔샵 시레가 쓰일 수도 있지만 모두 쓰일 수 있을까? 솔시레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연단음계를 쓴다라고 하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무슨 화음이 되느냐? 장사마음이 되면서 장사마음은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7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줄 수가 있겠어요. 되셔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화음을 몇 가지 더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사마음에서 레, 파, 샵, 라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좀 잘 안 쓰는 게 요거는 나중에 뒤에 배우실 차용화음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사도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그 같은 으뜸음주에서 빌려온 차용화음으로 쓰셔서 얘는 조금 보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렇게 잘 안 쓰인다 하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는 안 쓰인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화음 기호 쓰는 데 있어서 대문자, 소문자 쓰는 거 반드시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시면 안 되니까 체크 잘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성부 구성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화성학을 푼다는 것은 우리가 성부수가 항상 사성부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성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곡을 뭐 분석한다 또는 합창곡의 문제를 합창곡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성부가 소프라노, 가운데 엘토, 테너, 베이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엘토랑 테너 속에 들어가 있는 소리라고 해서 내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라노랑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소프라노, 엘토, 테너까지를 상삼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토, 테너, 베이스 아래에서부터 위로 삼성 아래에서부터 위로 삼성 위에서부터 아래로 삼성해서 상삼성, 하삼성 이렇게 부릅니다. 개념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성부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음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의 음들을 이렇게 적어 넣거나 하는 문제들도 푸시게 될 텐데요. 그때 소프라노 최고 음력과 최저 음력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소프라노 음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뭐 랄랄랄랄라 계속 라시도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노래해 이거는. 뭐 정말 뭐 밤의 여왕의 아리아 뭐 그런 뭐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들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고음을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문제를 푸신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만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전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공자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음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 음력 소프라노는 라 정도까지, 최저는 도까지. 그래서 이 최저 최고 음력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음을 사성부에 이제 위치시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부가 4개인데 도, 미, 솔, 음은 3개예요. 그러면 어떤 한 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성부 그냥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 3개의 음 중에서 하나의 음을 더 중복해서 써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복하는 음은 어떤 음이 좋은가 하면 근음을 중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면 무슨 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근음을 중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삼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삼음 중복도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사마음 안에서는 삼음을 중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여기서 아까 1도, 4도, 5도가 1도, 4도, 5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으뜸마음, 딸리마음, 버금딸리마음, 딸리마음이라 그랬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주사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마음은 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4, 5도가 주사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사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사마음은 근음을 중복할 때 제일 좋고 삼음 중복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삼음은 도, 미, 솔 하면은 장사마음이 되면 여기 미 플랫을 살짝 붙여버리면 도, 미 플랫, 솔 해서 갑자기 단사마음이 확 돼버리잖아요. 삼음이 어떤 의미에 따라서 화음의 성질이 훅훅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음은
때에 따라서 가변이 막 돼야 되는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음은 2개 써주면, 여기 소프라노 엘토에 2개 써주면 얘를 미였다가 미 플랫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 플랫 2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병행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나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삼음은 한 번만 써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되실까요? 그래서 중복은 뭐가 가능하다? 네, 근음 중복이 원칙이고 삼음은 중복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음은 그 다음에 오음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 뒤에 쓸게요. 오음은 생략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네요. 얘는 약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고 이런 애기 때문에 오음은 2번 써도 별로 존재감이 크지 않아서 괜찮고 그냥 무난하게 붙이고요. 오음은 없어도 돼요. 그럼 오음을 뺄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근음 2개, 삼음 2개 쓰면 될까요? 안 되고 근음 3개에 삼음 1개를 써야죠. 삼음은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생략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한음을 꼭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금 아까 제가 오음 생략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근음 3개, 삼음 하나 쓴다 그랬으니까 생략할 때는 몇 음 생략이 가능한다? 오음 생략이 가능하다. 삼음은 생략 중복할 수 없어요. 근음은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까지 중복해서 쓸 수 있다. 근음 3개, 삼음 하나 쓰면 되니까.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밀지비치, 게리위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이거는 상삼성, 소프라노, 엘토, 테너 성부가 8도 안에, 한 옥타브 안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밀집되어 있다 이거요. 밀집이치. 별거 아닙니다. 근데 자, 상삼성, 즉 소프라노, 엘토, 테너가 8도 이상 벌어져 있어요. 한 옥타브 이상 벌어져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게리 위치라고 해가지고 이 밀집이치 게리 위치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나중에 풀거나 곡을 만들 때 어떤 경우는 화음이 밀집위치로 배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게리 위치로 배치가 될 때도 있고 그냥 얘네 둘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좋은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렇게 그냥 의미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섞여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밀집, 게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음을 이제 사용해서 사용할 때 선생님들 이걸 이제 분석을 보통 임용고시는 분석 위주로 많이 출제가 돼서 사실은 선생님들 저희가 베이스 문제 드리고 거기에 상삼성 채워보고 이런 것들도 숙제가 뭐 안 나가진 않을 거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분석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할 생각으로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게 C장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표 하나도 없으니까 C장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도, 솔, 미. 도미솔 화음이네요. 도미솔 화음이면은 쌤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먼저 자, 이렇게 5선을 해놓고 C장조의 스케일을 그려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려놓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3화음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레파라, 미솔 이거 하실 수 있죠? 솔시레, 라도미, 시레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C장조에서 우리가 몇 도가 대문자라 그랬죠? 장사마음, 4도 장사마음, 5도 장사마음. 여기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도, 3도, 6도는 단사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7도는 동그라미 해줘서 감사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거를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러면은 도도 미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또 잘 퍼져 있어서 모르겠으면은 한번 모아 보시는 거예요. 도 3도씩 미
솔. 아, 그러면은 얘는 뭐다? 1도구나. 그럼 여기 1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분석입니다. 하실 수 있죠? 어려워요? 얘가 왜 1도인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수직적으로 도 있고 그놈이 중복돼 있고 미솔 있잖아요. 그럼 도미솔 쌓아보면 우리 3도씩 다시 재배열해 볼 수 있는 거죠. 쌓아보면 도미솔이 되는데 도미솔 이 중에서 음계 중에서 찾아보라 이거죠. 여기 있네 여기 도미솔. 그러면 얘 1도네. 1도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몇 도예요? 파, 도, 라, 파. 그러면 얘네들이 퍼져 있으니까 얘를 다시 3도 간격으로 재배열해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파, 그 다음에 라, 도. 딱 요 경우밖에 안 나와요. 얘를 아무리 전일해서 바꿔놔도 재배열을 했을 때 3도씩 되는 경우의 수는 얘 하나입니다. 파라도 여기 있네, 여기. 그죠? 그러면 얘 뭐라고 씁니까? 아, 4도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 그 다음에는 솔, 시, 솔, 레. 이것도 재배열해보면 솔, 시, 레. 솔, 시, 레면은 여기 있네, 여기. 아, 솔, 시, 레. 5도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도, 솔, 미. 이것도 재배열하면 도, 미, 솔. 다시 1도네. 1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화음기호를 밑에다가 하실 수 있죠. 요걸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임용고시에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화성학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한테 자, 이제 소프라노 성분만 봤을 때 소프라노 이거는 선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는 거 말고 소프라노끼리만 보자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합창을 하는데 내가 소프라노 성분을 맡았어요. 그랬을 때 미, 파 올라갔죠.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할까? 상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파, 레 같은 성분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하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화성학을 풀 때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음에서 F음으로 상행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약진행과 순차진행이 있는데 도약진행은 도미 3도부터 뛰는 거 3도 뛰는 것부터를 이제 도약진행이라고 해요. 도미, 도파, 도솔 이렇게 뛰면은 도약진행이에서 여기 같은 성부에서 또 이야기해요. 베이스에서 도파하고 4도 뛰었으니까 도약입니다. 그런데 파솔 여기는 몇 도예요? 파솔 2도 간격으로 움직이면 그거 뭐라고 할까? 순차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차 진행했는데 이거는 순차를 했는데 위로 순차했어요? 아래로 순차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순차 진행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 순차 상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진행이란 말 빼고 상행이라는 말에 그냥 진행까지 포함돼서 순차 상행. 근데 순차 했는데 팜이 아래로 내려왔으면 순차 하행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병진행, 반진행, 사진행이라는 용어들도 좀 알아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자, 이거는 두 성부 간의 진행을 말합니다. 두 성부 간의 진행.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테너 성부죠. 그 다음에 소프라노 성부. 이거는 어느 성부하고나 관계없습니다. 소프라노 성부가 C도 올라갔고 테너 레미 올라갔는데 얘네가 각각의 선율 진행으로 봤을 때는 레미 갔으면 순차 상행. 그 다음에 C도 가면 순차 상행인데 이 병진행, 반진행, 사진행은 이 각각의 성부에서 수평적인 진행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이 간격을 보자는 거예요. 이 간격과 이렇게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소프라노랑 테너 사이가 자, 이 레에서부터 시까지가 몇 도예요? 6도죠.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세시면 되는데 이게 꼭 장육도, 단육도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6도. 그 다음에 여기는 미도 몇 도예요? 미, 파, 솔, 라, 시도. 6도죠. 똑같이 6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걔를 뭐라고 하느냐? 병진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병진행.
parallel mo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선인 거지. 그죠? 간격을 이렇게 패러럴하게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진행. 자, 그런데 이번에는 테너 성부와 베이스 성부 사이를 살펴보니까 레미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차 상행을 했는데 솔, 도, 베이스는 도약 진행을 했죠. 5도 확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위에는 상행했고 순차 진행했고 아래는 도약했다. 이 개념과는 관계없이 순차를 둘 다 하든 둘 다 도약을 해버리든 뭐 관계없이 한 성분은 올라가고 한 성분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 올라가고 또는 한 성분가 내려가면 다른 성분은 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그런 진행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반진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진행. 컨트롤링 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진행. 이해되세요? 이거는 어떤 성부가 간에 두 성부를 딱 집어내서 얘네들이 무슨 진행해? 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보면 한 성부는 머무릅니다. 머물렀죠. 변함없어요. 솔솔 이걸 머무른다 그럽니다. 근데 한 성부는 레미 소프라노하고 엘터 성부만 봤을 때 한 성부는 위로 순차 상행을 했는데 한 성부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차 상행을 하든 여기서 도약을 하든 관계없이 한 성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한 성분은 머무르고 있다. 이럴 때 이것을 사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요새는 경사진행이라고 따로 또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사진행은 오블리크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게 경사면처럼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경사면 위를 이렇게 부릉부릉부릉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경사면처럼 생겼죠. 한 성부가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진행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해서 있으면 여기 꼭 굳이 내성분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두 성분만 그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런 진행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런 진행이 있으면 요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소프라노 엘토라고 하면 윗성분은 순차 상행을 했고 아랫성분은 도약 진행을 했죠? 이런 건 무슨 진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죠. 그럼 아까 처음에 봤었던 병진행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병진행과 다른 점은 간격이 달라요. 그렇죠. 자, 간격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6도고 여기는 몇 도입니까? 5도잖아요. 서로 간격은 다른데 방향은 같습니다. 자, 이런 진행을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유사 진행 시밀러 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 진행 이해 되실까요? 사진행과 유사진행 구분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옛날 책들은 그다음에 서양 음악사 책들도 보시면 그냥 사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사진행까지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서양 음악사 책이나 옛날 책들에서 나오는 사진행은 경사진행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성분은 머무르고 한 성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책에서는 이 유사진행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진행도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금지되는 진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3화음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3화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 방금 공부하신 이 화성 두 성부 간의 진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 장조와 단조 화음 도수 쓰는 거 악보 보시고 화음 도수 쓰는 거 그러려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화음줄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단, 증감, 사마음, 성질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잘 하실 수 있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근음, 삼음, 오음의 그 명명하는 명칭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문제 드렸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채우는 거. 이런 문제들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 조관계들 있잖아요. 조관계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오도권 요거 채우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플렛 몇 개 붙었을 때 무슨 존지 이거 있죠? 요거도 물어볼 수 있고요. 할 거 많죠? 이번 주만 해도. 그 다음에 음정 간격 산출하는 거.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음계, 선율 단음계, 가락 단음계, 자연 단음계 그 차이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정 잘 익혀 오시도록 하시고요. 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쉬지 않고 좀 스트레이트로 가서 선생님도 마무리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희 16세기 대위법 선법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